안녕하세요. 뽀글뽀글입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 메츠라는 지역에서 미술대학교 2학년 아트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재학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2학년 동안 최소 72시간 동안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실습을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그림책을 쓰고 그리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책을 어떤 방식으로 제본할지에도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원래는 혼자서 종이를 바느질로 기워서 매우 비전문적인 방법으로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책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전문적인 방법으로 책을 만드는 것을 꼭 배워보고 싶었어요. 프랑스 전통 제본 방식도 정말 궁금했고요. 정말 운이 좋게도 매츠에서 제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교수님을 통해 받게 되었어요. 또 그분이 알고 보니 저희 학교에도 한 학기 아니면은 1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하셔서 제본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짧게 워크숍을 해주시는, 그렇게 학교와 지속적인 교류가 있던 분이셨어요. 백소 선생님 소개를 잠깐 짧게 하자면, 파리 똘비학에 있는 이런 제본 장인을 육성하고 장인 학위를 주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졸업을 하셨고, STN 미술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개인 제본소를 운영을 하시다가 2018년에 이 기록 보관소에 소속이 되셨다고 합니다. 매츠 기록 보관소는 제가 좀 한국식으로 번역을 한 거고, 데파르트먼 d'archive라는 곳이에요. archive가 저희 아카이브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도시마다 한국으로 따지면 구청 아니면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옛날의 문서들을 보관하는 기록 보관소가 있는데요. 매츠는 1991년에 이런 기록 보관소가 아예 경시청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다른 도시의 작은 보관소들보다 훨씬 수집된 옛 기록물들이 방대한 그런 보관소예요. 5층짜리 큰 건물인데, 이제 0층에는 일반 방문객들을 위한 전시실과 복원을 하는 몇몇 공방들이 있고, 1층에는 옛 기록물들을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 그리고 5층까지는 전부 다 수집된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보관소예요. 단순히 옛날 책들 뿐만이 아니라 신문, 잡지, 광고나 축제 때 사용된 포스터들, 오래된 그림들, 족보, 사진 등등 정말 말 그대로 이 매츠 지역에 관련된 모든 역사적인 것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기록 보관소가 매츠 시내에서 좀 외곽에 떨어져 있는 곳이라 한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방학인데 실습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려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실습은 정말 유익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애초에 장소 자체가 저한테 너무 잘 맞았어요. 막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그를 접촉할 필요 없고, 그냥 모든 게 갖춰진 큰 작업실에서 혼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습하는 기간 동안 너무 좋았고, 솔직히 정말 가능하다면 취직하고 싶었어요. 이제 백소 선생님한테도 제가 여쭤보니까 예전에 학생일 적에 여기 한번 실습하러 온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여기서 일하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습은 5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저는 실습 기간 동안 3가지 전통 프랑스식 제본과 프랑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엄청 쉬운 제본 방법 하나까지, 이렇게 4가지 제본 방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열람실을 관리를 하는데, 제 실습 2번째 날이 백소 선생님이 관리하시는 차례라 저도 1일 사서 느낌으로 도와드렸어요.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저는 좀 방대한 책, 혼잡이 달린 책장, 도서관에 놓여져 있는 탁상 전등들, 수집품들 이런 걸 보면은 약간 흥분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또 도서관만의 정리 방식이나 규칙 같은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보관소 곳곳을 누비면서 책을 가져다 놓고 책을 찾고 이런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막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 문, 책 보관된 곳의 냄새 막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사실은 실습하는 중에도 영상을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실습하러 와서 첫날부터 막 삼각대 가져다 놓고 촬영한다 그러고 막 휴대폰 만지고 이러면 인상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성실하게 실습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날에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했어요. 괜찮다면 이곳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좀 찍고 싶다고. 그랬더니 생각보다 흔쾌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더 찍을 수 있게 마지막 날
아래 보관소를 더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책들이랑 다른 보관물들도 보여주시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영상 핑계로 보관소 구경을 더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영상으로 찍어서 좀 재미있을 만한 거, 흥미로운 기록물들을 보여주시려고 되게 뭐 이것저것 찾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랜덤으로 딱 꺼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매치 외곽에 좀 더 떨어져 있는 곳에 사시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까운 장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배추 선생님도 본인이 사는 집 근처에 이런 옛날 풍경 그림을 보니까 되게 재밌어 하셨고 네, 신기했어요. T'accélères, tu sais, avec la musique. C'est ce que je te disais sur l'encyclopédie Diderot. En fait, c'est Diderot et D'Alembert qui ont fait leur encyclopédie pour rassembler tout le savoir connu de l'époque. Tu vois, là, c'est la calligraphie. Et tout. Tous les savoirs, ça veut dire n'importe quel Technique, domaine. tous les savoirs, ouais. 아무래도 여기가 기록소다 보니까 곰팡이 같은 거에 되게 예민할 거잖아요. 왜냐면은 책들이 손상이 되니까. 근데 제가 실습을 할 당시 한창 곰팡이와의 전쟁을 하고 계신 중이셨더라고요. Ouais, je comprends. Vue de la porte des Allemands. Ça c'est En fait, dessin. Franck, c'était un publicitaire, enfin un artiste messin qui a fait beaucoup dans la publicité, des choses comme ça. Ah oui, je connais ici. Bah là-bas il y a le restaurant. Très intéressant. C'est sous. C'est ça la bonne prononciation. 그리고 또 보여주신 게 이런 옛날 빵집의 포스터들, 맥주 선전물들 이런 것도 다 수집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수집물들은 따로 전문적으로 이제 행정처에 수집을 하시는 분이 계시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방법으로 책이 수집이 된다고 하는데 기증을 받기도 하고 또 유산으로 이렇게 국가에 남기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기록소에서 이제 매치에 관련된 기록물들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전달을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물들이 수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거 영화에 보면은 막 이렇게 끼워놓고 막 차차차차차차 하면서 막 넘기면서 보잖아요. 옛날 신문 같은 거. 이 열람소에도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이 기계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아까 보여드린 저 마이크로 필름을 끼워서 보는 거예요. 보통은 결혼 뭐 신고서나 족보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또 이런 착각착각 기계 돌아가는 소리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런 거 보여주시는데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아무튼 이렇게 실습을 5일 동안 했고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5일밖에 제가 다녀보지 않은 장소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소 자체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냥 애정이 가더라고요.
이게 다 스타지 끝나고 나서 제 몫으로 가져온 제 작업물이자 기념품입니다. 금박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제가 원하는 느낌은 잘 못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인장 공방에서 만들기 체험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서 예쁘게 이렇게 포장해 주셨어요. 원래 여러 가지 샘플들 중에 원하는 모양을 골라라 이랬는데 이 새가 너무 예뻐서 이 새를 색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할 수 있는데 이 에메랄드 색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색으로 골랐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장들을 복원하는 공방인데요. 여기 공방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런 거 만드는 체험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이러고 먼저 제안을 감사하게도 해주셔가지고 인장을 만드는 체험도 했습니다. 인장이 처음에는 원래 되게 작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큰 몰드에 옮겨서 크게 만들고 그거를 다시 더 큰 몰드에 옮겨서 크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제 손바닥만한 사이즈까지 확대를 해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원리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1203년대에 쓰인 애래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프랑스식 제본에 관한 설명이 쓰여져 있는 책을 저한테 한 권 주셨어요. 여기에 진짜 모든 제본 방식이 테크니컬한 애들이 다 자세히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의 봉책들은 제가 3가지 전통 프랑스식 제본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말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커버 없이 표지가 다 일체형으로 붙은 애예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 가죽으로 만든 이 책 등을 붙이고 그 다음에 표지를 붙인 거예요. 금장한 걸로 이렇게 러가 오로라 예쁘게 해서 붙였고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금장 작업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개의 여러 모양 이용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동그란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이걸로 붙였어요. 그리고 이 3번째 봉책은 이 표지랑 이게 일체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길게 책등을 이어가지고 붙일 수 있는 표지가 왠지 그 호박 있죠? 안에 벌레 들어가 있는 보석 그게 생각나서 이렇게 벌을 금박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이게 백수 선생님이 이제 한국 전통 제본 방식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어렸을 때 희미하게 체험관 같은 데서 대충 들었던 기억만 나서 급하게 찾아봤는데 이게 뭔 전통 이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프랑스에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제본하는 거 배울 때 배우는 되게 간단한 제본 방식인데요. 구멍을 3개만 뚫어서 이렇게 프레첼처럼 실을 엮으면 바로 그냥 공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멍 3개짜리 제본, 구멍 3개 제본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식 제본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럼 이것도 구멍 5개니까 한국은 전통 엮는 방법이 구멍이 5개짜리다 그랬더니 전문가시니까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습하는 동안 뭘 이렇게 막 또 만드시더라고요. 한쪽에서 따로 저한테도 기념이라고 한 건 주셨어요. 그래서 만든 것들 제가 기념품으로 챙겨온 애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